이번엔 비타민 C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C는 어쩌면 보충제 업계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이 비타민 C를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아직도 논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보충이 어떻든 그런 게 어떤 논쟁에 있든 논쟁거리가 되고 있든 비타민 C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고 또 산소에 노출이 되면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으로도 먹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그 성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거죠, 보충하기에. 일단은 절대적으로 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는지 이유를 한번 제가 열거를 해봤어요. 일단은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흡수 능력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그리고 연령에도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비타민 C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너무 어린 소아의 경우들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장 상태에 따라서도 장 상태가 비타민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건강한 장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흡수 능력이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류를 흡수하는데 우리 장세포들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면 아무래도 그 흡수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타민류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장내 세균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런 장내 세균이 건강한 세균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흡수 능력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흡수 능력이 매우 떨어지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흡수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쪽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기본적으로 장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야채류를 충분히 먹지를 못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채소류는 아주 치를 떨죠. 하나 먹이기가 진짜 하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비타민 C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야채를 조금 눈곱만큼 먹는다고 해서 충분한 비타민 C를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먹지를 못하죠. 그리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 패스트푸드류, 정크푸드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C의 공급원이 사실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비타민 C를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타민 C가 하는 일을 제가 다음에 열거를 좀 하겠지만, 이 비타민 C를 유난히 필요로 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게는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산화제로 비타민 C가 쓰여야 할 곳이 산화된 곳이 너무 많은 상태인 경우, 내 몸 여기저기서 필요한 곳이 많아서,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몸 밖에서의 환경적 이유 때문에 비타민 C의 소모가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미세먼지가 많다던가 물이 오염되어 있다거나, 또는 가정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있다거나, 담배에는 굉장히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분들과 같이 사는 경우 비타민 C의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의 근육 사용량이 많은 경우,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육체적인 트레이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몸에서 비타민 C의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계속해서 줄곧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 얘기를 해도 나오는 이야기. 당이 높으면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당이 높으면서
또 거기다 인슐린 레지스턴시가 있다면 비타민 C의 흡수가 어렵습니다. 비타민 C가 하는 일을 볼게요. 비타민 C는 부족한 원인과 그리고 비타민 C가 하는 일, 필요한 이유, 이게 다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비타민 C가 하는 일을 보시면 일단 비타민 C 자체가 직접적으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의 역할을 해요. 또한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를 만들어내는데 중간 맥의 역할을 하는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프리 라디컬에 의한 셀 데미지,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콜라겐을 형성하고 손상 부위가 복구되는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어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콜라겐 하면 우리가 피부 콜라겐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콜라겐이 우리 장벽에 무수히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 장세포와 세포가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음식물에서 나쁜 성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필요한 영양 성분들만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세포와 세포가 아주 타이트하게 묶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타이트 정션이라고 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타이트 정션에 타이트 정션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이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에 건강한 장벽 타이트 정션을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필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 혈-뇌 장벽 BBB도 마찬가지로 장벽과 유사하게 생겼어요. 타이트 정션을 갖고 있고 세포와 세포가 사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는 거죠. 열리지 않도록, 외부 물질에 침투당하지 않도록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콜라겐이에요. 비타민 C가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비타민 C가 부족하다면 장벽이나 BBB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부신과 간과 뇌 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몸을 동물과 비슷하게 고기로 생각했을 때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딜까? 방금 장벽도 얘기를 했지만 부신과 간과 뇌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타민 C가 그만큼 거기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기능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카르니틴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카르니틴이 굉장히 모자라고 그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전에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카르니틴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비타민 C마저 떨어져 있다면 그 기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타민 C는 면역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 자체가 파고사이트, 그러니까 식균 작용을 하는 우리 그 세포의 수 자체를 늘린대요. 그리고 면역 세포인 T셀과 B셀을 생성을 많이 시키고 또 중성구인 뉴트로필이 잘 이동하는 것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역력에 굉장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면역력, 이 오버 액티베이션이 되면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증가하죠.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몸이 약간 염증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뮤니티가, 면역계가 오버 액티베이션 되면 인플라메이션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C는 파워풀한 안티 인플라마토리 펑션, 그러니까 강력한 항염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게 너무 오버 액티베이션 되지 않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시는 한번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드레날 글랜드, 부시는 양측 콩팥 위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기관이에요. 그냥 기름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큰 역할을 하는 내분비 조직이에요. 이것의 단면을 한번 잘라서 보면 바깥쪽 콜텍스, 겉질은 코르티졸을 분비하는
그런 분비 조직이에요. 그리고 안쪽 메듈라는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조직이고, 근데 요 메듈라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신경학적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죠. 물론 코티졸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뉴럴로지컬, 신경학적 조직이에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Fight and Flight Response라고 한 게, 예를 들면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신은 그러니까 멘탈, 피지컬 스트레스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 스트레스를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놨죠. 우리 몸은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부신의 조직에는 이런 비타민C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몸에선 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조직일 거예요. 비타민C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과 카테콜아민,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런 것들의 코팩터이면서 헬퍼 뉴트리언트, 도와주는, 코팩터 역할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조직이, 이 부신이란 조직이 이런 호르몬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스트레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가장 고농도로 밀집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가 엄청나게 고농도로 밀집되어 있다는. 이 부신이란 조직은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부신의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신의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늘 이 부신 호르몬을, 부신을 혹사시키고 있거든요. 비타민C가 부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죠. 비타민C의 서포트가 이 부신에 꼭 필요한 겁니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어떤 증상들이 눈에 띄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비타민C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그런 타이트 정션을 이루는 콜라겐의 생성에 관여하다 보니까 입안이 사실 장내와 굉장히 비슷해요. 입안에 이런 뭔가 염증이 많이 생기고 치아도 헐겁고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요. 이 비타민C의 역할이 이런 염증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모자라면 이런 일이 생기고 상처 치유도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면역력에 굉장히 관여를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콜라겐이 이런 뭐랄까 관절의 조인트라든지 뼈, 근육 이런 쪽에 많이 또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부신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 혈관 벽에도 사실 혈관 자체에도 콜라겐이 있어요. 보면 혈관이,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탱탱하고 뭐랄까 탄력이 있거든요. 그런 탄력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이런 게 모자라게 되면 혈관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특히 모세혈관으로 갈수록 혈관의 건강 상태가 떨어지다 보니까 멍도 잘 들고, 그리고 모세혈관에 문제가 잘 생겨요. 그러면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뭐 빨갛고 보랏빛을 띠는 반점들이 여기저기 또 생기기도 하고, 그 부위가 혈관 부위가 약해지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과 칼슘들이 침착이 잘 돼요. 그러면서 동맥 경화가 진행하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이 사실 성인병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혈관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혈관을 힐링해야 되는 상태이다 라고 내 몸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내 몸에서는 그 힐링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가서 거기 상처난 부분에 반창고 마냥 이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창고 마냥 붙여주면 혈관 내관이 좁아지면서, 예를 들면 어떤 혈전이 지나간다거나 피딱지가 지나가면서 뭔가 플라워들이 그쪽에 끼게 되면 막힘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큰 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원인을 만든 게 문제지 콜레스테롤이 문제. 그렇다면 비타민 C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생각하기에 비타민 C는 과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비타민 C는 당과 같이 흡수가 되면 비타민 C는 전혀 흡수가 되지를 못해요. 당이 높을 때는 비타민 C가 흡수가 되지 않아요. 이 당, 글루코즈와 비타민 C의 구조는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글루코즈와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오면 늘 그 글루코즈가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일류는 당도가 너무 높아요. 비타민 C도 같이 함유하고 있지만 얘를 먹었을 때는 충분한 비타민 C를 흡수해낼 수가, 그 안에 있는 비타민 C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이런 채소에서 얻어야 돼요. 녹색 채소에 많고, 고추류나 파프리카 이런 페퍼류에 많고요. 레몬이나 라임류 이런 것들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야 좋다는 건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런 녹색 채소를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받을 만큼 먹어주나요? 레몬을 먹나요? 고추류 파프리카를 먹나요?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 아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충분히 비타민C를 흡수해야 되고, 쓰일 때가 너무나 많고, 필요량을 조달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늘 부족한 정도도 아니라 그냥 무슨 기름 없는 자동차처럼 낑낑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충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보충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말이 많죠. 보충제는 를 먹어서는 비타민C를 우리 몸에 흡수시킬 수 없다, 그 비타민C는 이용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적어도 우리가 자연에서 이 먹는 음식으로 비타민C를 우리 아들이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인정한다면 보충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보충제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C의 오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C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크게는 옥수수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 옥수수가 대부분 GMO라는 거죠. 유전자 변형 옥수수에서 그 비타민C의 성분을 가져오는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깨름직하죠. 그리고 이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비타민C 성분으로는 피트롤럼, 그러니까 석유에서 이 비타민C의 성분을 합성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새는 제가 좀 찾아보면 이렇게 성분을 이렇게 밝히지 않은 것들이 좀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데서 비타민C를 합성을 했는지 그 오리진도 중요하고, 요새는 넌 GMO 비타민C로 표기하고 있는 비타민C들이 있어요. 그런 비타민C를 확인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포조멀이라고 해서 이 지방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세포 내 이제 흡수가 좋은, 흡수율을 높였다 하는 라이포조멀 비타민 C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흡수가 일단은 그 제공하는 사람들, 그 회사에서 말하기를 약 한 4배에서 10배 가까이 흡수율을 높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포조멀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라이포조멀 그런 지방 형태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 성분 자체는 GMO인 경우, 피트롤룸에서 만든 합성형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라이포조멀 비타민C는 가격도 더 고가예요. 어떤 거를 먹여야 할지 고르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리고 이 비타민C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 며칠 먹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콜라겐 얘기만 생각을 해봐도 비타민C가 들어가서 콜라겐을 형성하고 혈관벽이나 장벽 이런 곳들을
튼튼하게 건강 상태로 만들기까지 과연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이 현실화 될까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단기간 먹어서 예를 들면 며칠 먹어가지고 그런 건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량이 꾸준히 충분하게 들어갔을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에서도 나타났어요. 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비타민 C다 했을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그러면 감기가 빨리 낫느냐, 감기가 안 드느냐 이런 것을 사실은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감기에 들었을 때 뭐 유병 기간이라도 좀 짧게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비타민 C가 들어가서 면역 상태, 항염 상태를 즉각적으로 올리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쓰임이 있고 딱 그 면역 상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복용한 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야채 먹는 시기를 식단을 시작했으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정말 한동안, 긴 기간 동안 그렇게 먹어줬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